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아닌가? 요거는 그죠? 네. 의사일정 제1항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 담당 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 담당 사무관 이옥규입니다. 마이크를 대고 해 주십시오. 삼동면 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 현황입니다. 위치는 울주군 삼동면에서 언양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도로 연장 3.5km, 폭 20m가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2007년 7월 20일에서 2007년 12월 17일까지이며 용역사는 주식회사 한신 엔지니어링입니다. 결정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중 1-247호선 연장 3.4km, 폭 20m 되겠으며 최초 결정일은 2008년 8월 28일입니다. 결정 사유는 역세권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성 현황입니다. 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역세권까지 연결되는 도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5월 22일 삼동발전협의회 건의서 제출에 따라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20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8월에 용역 착수보고, 2007년 11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용역 중간보고, 2007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부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2007년 12월에 용역 최종 보고 및 용역 결과 보고를 하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2008년 1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8월 28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 8월 2일 착수보고 시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화는 삼동초등학교에서 터널 구간 900m를 지나서 터널 구간 660m를 거쳐서 역세권과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1안에 대한 장점은 노선의 직선화로 구간을 최소화하였고 도로 선형이 양화하며 고속철도 횡단 구간을 배제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터널 구간의 가다 발생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514억 원입니다. 이하는 삼동초등학교에서 사초마을 뒷산으로 해서 터널 구간 700m로 하여 중 1-149호선과 접속되는 노선입니다. 이안에 대한 장점은 지형을 고려한 노선 계획으로 공사비를 최소화하였고 터널 구간 발생과
연장의 최소화가 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형에 따른 노선 계획으로 도로 선형의 불량하게 되었으며 고속도로 횡단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448억 원입니다. 4만은 사촌마을 그 삼거리에서 터널 구간 820m를 거쳐 중 1-149호선과 접속되는 노선입니다. 장점으로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철도 사면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구상안 중에서 도로 연장이 최장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횡단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484억 원이 됩니다. 다음. 2007년 11월 30일 날 중간보고 시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1안은 연장 3.37km, 총 사업비 516억 원, 터널 1680m, 교량 60m, 곡선 반경 300m, 종단 구배는 3% 이내, 환경 영향 사항으로 시점부에 대암호 수계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면 소재지를 우회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안으로는 폭 20m, 연장 4km, 사업비는 450억 원, 터널은 780m, 곡선 반경은 200m, 종단 구배는 2% 이내, 시점부에 대암호 수계를 우회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면 소재지를 경유하게 됩니다. 4만은 폭 20m, 연장 3.75km, 총 사업비는 438억 원, 터널 780m, 곡선 반경 300m, 종단 구배는 5%, 시점부에 대암호 수계를 우회 통과하며 면 소재지를 우회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안별 내용을 요약하면은 1안은 이동 기능성을 고려한 최단 노선과 대부분 터널 계획으로 환경 영향은 적으나 사업비가 과다 소요가 되며 2안은 이동 기능 및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고려한 노선으로 1안 대비 연장은 길지만은 경제적인 노선입니다. 3안은 우회거리 축소로 사업비가 최소로 소요되나 과다한 절성토로 인해서 산림 훼손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추천안은 도로의 이동성, 기능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안이 최적 노선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 12월 12일 날 최종 보고 시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1안은 연장 3.37km, 총 사업비 553억 원, 터널 1880m, 곡선 반경 300m, 종단 구배 3% 이내, 면 소재지를 우회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검토 2안은 연장 4km, 총 사업비 482억 원, 터널 980m, 곡선 반경 200m, 종단 구배 2% 이내, 면 소재지를 경유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검토 3안은 연장 3.74km, 총 사업비 456억 원, 터널 980m, 곡선 반경 300m, 종단 구배 4% 이내, 면 소재지를 우회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은 면 사무소 수재지를 우회 통과하는 최단 노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설 도로가에서는 도로 선형 완화를 위해 곡선 반경 240m 이상을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교통기획과에서는 대안 4만이 적정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가로망 접속 체계 등을 고려하여 대안 4만이 적정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향후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대안 1안이 적정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평면 선형은 양호하지만
경제적으로 불리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주 도로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대안 사만이 적정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적안에 대한 선정은 이라는 도로의 이동 기능성을 고려한 최단 노선으로 터널 구간이 가다 발생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하며 대안 2안은 기존 노선 및 현 지형을 고려한 노선으로 평면 선형은 불량하고 면 소재지 인접 통과로 주민 민원이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3안은 도로의 이동성과 현 지형을 고려한 절충 노선으로 일부 절성터 구간이 발생이 하지만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기능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안이 최적 노선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서가 나왔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에 대한 결정 현황입니다. 중 1-247호선 폭은 20m, 연장 3.4km, 교통광장은 면적이 26,22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동 면사무소 주변 시점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시점부에 광장 26,221제곱미터로 해서 중 1-247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음. 역세권 주변의 종점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중 1-247호선이 이렇게 노선이 와서 역세권과 접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시점부에서 터널 구간 980m를 지나서 역세권과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는 위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홍 건설도로과 도로계획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로과 도로계획 담당 김준홍 사무관입니다. 삼동에서 KTX 울산역 간 도로개설 사업 건설도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 개요, 추진 상황, 도로개설 현황, 노선 계획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추진 배경은 역세권 주변 개발 가속화로 울산의 서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연결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울주군청 이전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계획, 울산역 이용 계획 증가,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역세권 개발 등 현재 주변 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하늘공원 유치가 2003년 10월 유치가 되었고 이때 삼동 주민과 약속한 수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 이외의 동서축 간선도로 부재로 만성적인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 있습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동면 하잠리에서 KTX 울산역이 있는 삼남읍 신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3.3km 4차로입니다. 사업비는 1,200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상황입니다. 2008년 8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이 되었고 2010년 3월 도로법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 국도의 지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6월 그래서 2015년 5월까지 지선 국도 사업을 건의하였고 지선 지정 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울산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 및 완료하였고 2020년 5월 사업비 분담 협의를 울주군과 협의하였습니다. 이때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10%를 분담하는 걸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리맥을 통하여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고 국토교통통합체계 이용 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명령을 10월달 착수했고 2021년 8월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9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삼동면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달 12월 중앙투자 재심사 신청을 행안부에 신청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달 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체 설계 영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선행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4년에서 2026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개설 삼동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동지역은 하늘공원 유치로 인한 도로개설 사업이 그동안 많이 실시가 되었는데 현재 4개 구간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삼동 구간과 상작 하작 구간, 윤리 구간, 문수 IC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에서 2020년 3월까지 공사 및 현재 개통 완료되었으며 근본 삼동에서 KTX 울산역 구간이 그 마지막 잔여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선 계획 검토입니다. 2019년 10월 실시한 도로개설 사업 타당성 연구, 울산 연구원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KTX 울산역이고 이 KTX 울산역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역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수마을 아래쪽으로 향하는 위쪽으로 향하는 검토 1안과 울산 역로에서 거의 직선 구간으로 종점까지 향하는 2안 그리고 KTX 울산의 승강장에 있는 도호길이 되겠습니다. 도호길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3개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인 리맥에서 검토한 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3개 안을 참고하였으며 울산 역로에서 비교적 직선 구간과 단구간에 걸쳐져 있는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는 터널 3개소, 교량 5개소, 교차로가 구수교차로와 삼동교차로 2개로 계획하였습니다. 양방향 2차로와 2차로에서 양방 4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노선으로 기본 및 실체 설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에 따라서 이 노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설계 기준은 보조간선도로이며 보조간선에 따른 도시지역 적용 60km/h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리맥에서 조사한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총 사업비는 1,140억 원이며 편익비용비 비식값은 0.5입니다. 정책적 분석 결과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동서 연결축 도로망 부강으로 상위계획에 부합하며 사업비 확보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타당성 평가 발주 등 사업 추진 의지가 높습니다. 총 사업비 1,140억 원의 산출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기반영으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으며 생산 유발효과 약 1,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446억 원, 취업 유발 인원 981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울산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의 교통량 분산 및 서부권과 남부권의 네트워크 연결성의 향상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 분석 결과입니다. 동서축 연계성 및 접근성 향상과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 등 장내 교통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개선 사업이며 2003년 10월 울산 하늘공원 유치 시 삼동 주민들과 약속한 지역 수건 사업으로 민원호에서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도로 교통 정체 해소 및 도심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고로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이 작년 9월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됨으로 인해 교통량이 1일 2만 2천 대 그리고 비식값이 1.2로 크게 산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불을 켜주세요.
제가 회의 질의응답하시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확정된 그 도로 구간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8월 13일 날 확정된 도로 구간, 이게 그림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보여져서 사진 자료가 혹시 없나요? 이게 도면상의 그림 자료하고 사진상에서 그었던 그림하고 완전히 그림이 너무 다르게 보여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지금 2008년도에 결정된 이 구간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같은 안으로 동일하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됐나요? 중간중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의원님들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미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건설 도로과 사무관님, 지금 현재 이 사쪽에요. 사쪽의 지도에서 보면 그 검토 1안, 2안, 3안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 요 내용 중에서 지금 2안이 채택돼서 뒤에 게 나왔다는 건가요? 바로 다음 페이지요. 예, 2안은 아니고 2안과 조금 유사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건지. 그러니까 예. 검토가 지금 현재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8년 거죠, 그죠? 검토안이. 2008년 이제 도시계획 결정이 2008년도에 8월달에 결정이 그러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9년에 타당성 연구 결과에 1안, 2안, 3안을 보고했는데 네. 그 중에서 2안에서 살짝 또 다른 변경을 해서 뒤에 또 나온 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울산연구원이 한 타당성 연구 영역에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그 된 부분을 이제 최근에 한 타당성 평가에 타당성 조사 리맥에서 한 거는 그 세 개안을 참고를 해서 최적의 노선 안으로 그 뒤에 5페이지 보시는 그 안으로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2안하고 지금 현재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울산연구원이 제시한 안은 지금 이제 KTX 울산 영로라 해서 지금 구수교차로 있는 그 좌측편이 이제 영로인데 영로에서 거의 직선 구가도로에서 쭉 나가서 네. 삼동 교차로로 연결이 되었는데 네. 이때 이제 울산연구원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은 단순히 구수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해서 터널로 들어간 구간이 아니라 밑에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종단 도면을 보시면은 고가도로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도로가 KTX 고가도로로 해서 약 한 640m 구간이 고가도로 형태로 해서 입체 고가도로로 해서 구수교차로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그 형태가 되고 거의 직선으로 가고 뒤에 이제 타당성 조사할 때 보면은 고가도로가 없습니다. 고가도로 없이 평면 교차로로 들어가서 쭉 나가서 이제 삼동 쪽으로 연결되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고가도로가 지금 2개 있나요? 3개? 고가도로가 지금 검토한 빨간 거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돼 있는데 네. 보고 있습니다. 5조. 지금 요 구간이 지금 고가도로입니다. 네. 이게 640m를 개설해서
터널로 들어가는 그 계획이 되겠고요. 지금 뒤에 타당성 조사에는 그 고가도로가 없는 형태로 평면 교차로로 해서 바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그 1안, 2안, 3안에 대해서도 왜 그 타당성 조사할 때 비용 추계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21년 8월 달에 나와 있는 여기에 대한 비용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구분해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저희들 주셨어요? 이 자료에는 없고 그 보고서에 있는 자료가 이 보고서가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발췌한 걸 보면은 그 타당성 연구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검토 1안은 사업비가 1,239억 원이고 2안은 1,572억 원이고 3안은 1,200억 원입니다. 근데 이때 사업비로 보면은 3안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여기서 이제 미리 이제 그 검토를 안 한 부분이 뭐냐면은 방금 말씀대로 검토 2안에서 고가도로 부분을 평면 교차로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363억 원이 절감이 됩니다. 고가도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비가 한 363억이 되기 때문에 1,572억에서 363억을 빼면 1,209억이고 그다음에 3안 같은 경우는 1,201억 원이지만은 도곡길에서 그 연결되는 부분이 실제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상업지구가 지금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업지구에 대한 개발 비용이 보상비가 약 한 100억 원 들어가고 92억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공사비가 또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한 11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 1,31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이 3안 같은 경우는 우리 KTX 역이 잘 아시다시피 승강장에서부터 일방향으로 잠시만요. 예.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못 알아듣고요. 예. 예. 지금 자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치 엄청 많이 부르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메모도 잘 안 되고 그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묻는 것은 검토 2안과 그다음에 8월 달에 나온 검토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 3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일단 2안하고 그다음 걸 한번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타당성 연구에서의 2안과 일단 타당성 조사의 그 최적 노선은 거의 좀 유사한 상태입니다. KTX 울산역에서의 고가도로가 빠지고 그다음에 현장 여건 분석 결과 터널과 교량 또는 이제 교차로에 대한 어떤 시공성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교통 체계, 교통 흐름들에 대한 현장 여건들을 감안해서 선정한 그 노선이 리맥에서 제시한 그 타당성 결과안 그 안이 되겠습니다. 고가도로가 빠짐으로 인해서 약간의 우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가도로가 빠지면서 사업비가 363억 원이 줄고 또 현장 여건을 그 울산연구원에서 제시한 거는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평면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그다음 이제 타당성 조사 리맥에서 한 거는 또 현장 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핀 상황에서 제시한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자료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1안, 2안, 3안하고 최종 지금 다시 나온 거하고 그 두 개에 대한 구체적인 그 결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2007년 거에 대해서도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더 예. 그 2007년에 지금 여기 3쪽에 보면 지금 여기 3쪽에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도로가요, 노선이 2007년에 1안, 2안이, 3안이 있고, 그죠? 착수 보고할 때. 예. 네.
그다음에 중간 보고할 때 검토 1안, 2안, 3안은 또 다르죠. 다른 노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최종 보고하는 거는 약간의 변경이 또 있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노선이 9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용역입니다. 그죠? 2007년 시작이 하나인데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에 다 달라졌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시작하는 거 보면 또 다르고 노선이 끊임없이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다시 만약에 새롭게 저희들이 이 연구 용역 또 보고를 한다면 또 다른 노선이 나올까요, 혹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노선이 계속 바뀌고 이제 1안, 2안, 3안 하고 계속 나오니까 구분이 안 가니까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하면서 왜 이걸 자꾸 변경해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무관님, 이용규 사무관님, 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다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노선이 몇 개입니까, 최종적으로? 노선은 한 개인데 아니 검토할 예. 때는 착수 보고 때 1안, 2안, 3안, 중간 보고 때 1안, 2안, 3안, 최종 보고 때 1안, 2안, 3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2007년 거 그죠? 2007년 용역이고 거기에만 해도 지금 현재 9개 노선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전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그 삼덕면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께서 또 건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안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착수 보고의 1안 중에서 지금 현재 그럼 착수 보고에서 1안을 채택한 겁니까? 그 다음에 1안을 보완해서 검토 1, 2, 3안이 생긴 거예요? 최종안은 그 최종 보고 때 그 착수 보고에서 중간 보고 넘어갈 때 중간 보고에서 검토 1, 2, 3안 해서 착수 보고와 다른 지금 도로 노선을 주셨는데 그렇게 다른 노선을 주게 된 게 1안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착수 보고에서 무엇을 채택하고 다시 검토 1, 2, 3안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착수 보고 때 1안만을 채택하고 2, 3안을 버리고 그다음에 주간 보고에 그 1안 중에서 검토 1, 2, 3안 하고 밑에 꼬리 부분을 다시 조금 더 바뀌었는가, 변경했는 건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가 기존 연구 용역을 해서 하나의 노선을 정했으면 여기서 아까 터널이라든가 또는 고가도로라든가 그 뭐 비용이라든가 뭐 지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상 조금씩 변화할 수는 있는데 근데 조금씩 변화해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계속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굽었다가 또 똑바로 갔다가 근데 이제 똑바로 갔다가 또 이제 문제점에서는 이쪽곳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돌아간다 했다가 또 편의상 비용 문제로 직선이 났다거나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결론 묻자면 착수 보고에서는 지금 현재 1안을 채택한 거죠. 착수 보고 때는 지금 요 현황대로 그냥 1안, 2안, 3안 검토만 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볼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착수 보고니까 안을 1안, 2안, 3안에 대한 안을 검토한 사안 같습니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권하는 게 있잖아요. 검토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착수 보고 때는 여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착수 보고 때는 추천하는 안이 없습니다. 그냥 검토했던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간 보고에서 보셨을 때 중간 보고에서 지금 이 보이는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북쪽 방향에 있는 위치요. 이 대안 1, 2, 3안이 전부 다 똑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출발점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느 쪽인 거예요? 중간보고 시에는 추천안이 2안으로 추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초록색으로 2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안, 2안, 3안에서 전부 다 빨강, 초록, 파란색의 이 노선이 보니까 한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예, 그 한 곳이 출발하는 것이 착수 보고에 있는 1안, 2안, 3안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어디에 가까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도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수 보고 때 노선 도면하고 중간 보고 때 노선 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이 터널 1 구간이란 660m 이 구간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착수보고 1안하고 똑같은 그림이 아니냐고. 밑에 부분 말고요, 하단 부분 말고. 그 이 부분을요 같은 척도에 똑같은 지형도를 그려서 착수 보고 때 1, 2, 3안, 중간 보고 때 1, 2, 3안, 최종 보고 때 1, 2, 3안 같이 표기 가능하시죠? 예? 사무관님. 예,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지형도라서 네. 이거를 표기하기가 아니 축척이 똑같은데 지금 이게 저희가 그리고 이제 착수 보고 때는 어차피 3개 안을 잡아서 했을 것 같은데 여기 과합 지시서 있죠, 용역을 할 때, 그죠? 네, 그 과합 지시서 지금 여기에 그 자료 제출에 포함되어 있나요? 앞에 자료에 일건 자료가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과합 지시서도 들어와 있습니까? 예, 예, 용역 보고서 안에? 예, 다 보통 과합 제출이- 지시서 용역 보고서에 안 주지 않나요? 아니 의회에 제출에 그 들어와 있습니까? 과학지시서하고 일괄 자료가 다 일건 자료가 다 제출이 예, 기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사이즈의 같은 도면 위에 올려놓고 착수 보고 때 1안, 2안, 3안, 중간 보고 때 1안, 2안, 3안 색깔만 달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때 1안, 2안, 3안 근데 이제 이게 그 착수 보고 때의 그 지형도의 축척하고 중간 보고 때의 요 축척이 축척은 축척이 조정하면-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체한테 이게 줘서. 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제가 예, 마무리 이거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이 3쪽에 보면요. 지금 착수 보고서 2007년 착수 보고서입니다. 거기 보면 1안, 2안, 3안에서 1안이 제가 여기 봤을 때 저가 이런 지도를 보는 데 있어서는 물론 초보입니다. 근데 이게 강이나 이런 건 볼 줄 알아요. 고도나 이 능선이라고 봤을 때 출발점하고 쭉 직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게 현재 1안이시죠? 1안 맞죠? 그죠? 저기 화면 상에 나오는 거요. 제일 위에 터널 구간에서 직선으로 쭉 내려와서 660m 내려와 있는 파란색 저 노선이요. 저게 1안입니다. 그죠? 예. 저기 길이 660m까지 직선으로 터널 구간 뚫고 내려온다고라는 게 1안 맞죠? 그죠? 아니 그쪽 네, 그게 출발점이라고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위에서부터 북쪽부터 그냥 봤을 때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1안입니다. 그죠? 네, 예, 파란색. 네, 예, 알고, 예. 그쪽에 2안이고 더 밑에. 네, 예, 그게 3안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착수 보고서고요. 한 장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중간 용역인데 중간 용역에 보면은 또 검토 1안, 2안, 3안 해가지고 검토 1안이 있는데 1안, 2안, 3안 모두가 다 어디냐면 저기 위에 제가 볼 때는 저쪽에 북쪽 방향에 강줄기가 있고 강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부 다 3개가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죠? 검토 1, 2, 3안이. 예, 근데 그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내려오고 있죠. 자, 다시 3쪽 돌아가 볼게요. 자, 봤을 때 지금 강줄기 사이에서 갈라지는 아까 그게 축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도형은 다르게 나오지만 직선을 쭉 내려오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넘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죠? 네, 예. 그 일안에 가장 지금 현재 일안에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장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뭐 보는 거는 예, 뭐 15년 전이라 예, 저희들도 요 지형도는 이제 그 확대된 그 지형도고 다음 예. 중간 보고 때 그 보면은 그 이제 그 확대되지 않은 이제 그 지형에서 하다 보니 선형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 도면으로 볼 때는 요 노선하고 네. 착수 보고 때 확대된 그 노선하고는 약간 좀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이기는 한데 육안으로 볼 때 달라 보이기는 한데 뭐 밑에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평면이잖아. 그죠? 왼쪽 편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지금 있고 경부고속도로 노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랑 맞아요. 그죠? 밑에 지명 맞고 뭐 측면이라든가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잖아. 그죠? 그래서 2안 3안은 착수 보고할 때 2안 3안은 지금 현재 뒤에 넘어가면 그쪽 북쪽 부분은 다 버려지고 1안을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뒤에 넘어가면 중간 보고에서는 좀 더 휘어져요. 지금 현재 중간 보고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고 착수 보고에 없는데 새롭게 들어갔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가 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줄 때 그 이제 시점부, 종점부의 용역을 줄 때는 최적안을 도출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는 이제 주민 설명이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당초 착수 보고와 똑같이 중간 보고도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아, 그럼요. 예,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협의를 하다 보면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뭐 이게 선형이 약간 변경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물어보는 제가 볼 거예요. 때는, 예. 예, 당연하죠. 최종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 최종까지 다 주도는 조금씩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처음에 첫 번째에 착수 보고할 때 1안, 2안, 3안에 보면은 공사 비용이라든가 장점, 단점을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1안에 대해서는 터널 구간의 가다 발생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하였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 지금 현재 514억이고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들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간 보고에서 보면 1안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으면서 지금 2안에 나와 있고 근데 또 뒤에 가면 터널이라든가 아까 고가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또 돈이 과다 발생되기 때문에 또 변경한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보니까 막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네, 전영희 의원님. 예, 이거 조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몇 번을 보지만 잘 모르겠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좀 하나하나 이 상황들을 짚어가면서 저희도 이제 공부해가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도로를 낼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십니까? 도로를 내려고 할 때 주민 의견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많이 고려하죠? 비용입니까? 어떤 걸 많이 보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도로라는 거는 네. 그 또 연속 선상에 있는 그 연결망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교통 수요 네. 얘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도로라는 게 그 계획이 그냥 이렇게 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어떤 상위 절차가 있습니다. 뭐 국가 도로망 계획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지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건설 도로가에는 5년마다 하는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 큰 틀에서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시금석이 요하는 부분들은 또 거기서 또 구체적인 안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 삼동에서 KTX 연결 구간은 이미 아시다시피 2003년 이제 그 하늘공원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앞에 전 그 국도 7호선부터 시작한 윤리구간부터 시작한 해서 삼동 그 하자까지 연결해서 마지막 그 잔여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점과 그 마지막 잔여 구간의 최종점은 KTX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미개설되어 있는 삼동 면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KTX역이라는 시점과 종점은 사실 픽스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고 거기에서 최적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 시공성이라든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다 보니 도시계획을 결정할 당시에도 여러 안이 제시되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도로 개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관련 법들이 많습니다. 뭐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가교통통합 체계효율화법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던 절차가 지금까지 왔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그 리맥에서 한 부분이 그 최종 이제 그 결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항들을 약간 추합해 주니까 더 이제 머리가 또 좀 맑아지는데, 자, 우리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경제성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환경 문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구수마을 그 인접을 통과하게 되었고 주민들이 주변 토지 이용을 격려하는 면에서 또 민원을 제기했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회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전혀 걸리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터널 계획으로 환경 영향도 적고 사업비가 과다하다 이것만이 단점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안을 굳이 단점을 꼭 끄집어내면 이동 기능 및 주변 지역을 토지 이용 효율을 고려한 노선이고 이란 대비해서 연장은 길지만 경제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안으로 봤을 때는 우회거리 축소로 사업비가 최소로 소요되지만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가 된다는 거죠. 과다한 절성토로 인하여 산림 훼손이 최대로 많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경제성도 좋지만 환경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 타당성에 의해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누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환경에 접촉을 받고 산림 훼손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산림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에서 지금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있는 산림까지도 훼손해 가면서 굳이 4만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면은 좀 값을 많이 주라고 했어요. 무엇을 살 때. 이건 지을 때라서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10원을 얹어줘도 물건이 질이 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을 보지 않고 질로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굳이 그 도로비가 많이 든다는 어떤 후손들이 봤을 때라든지 먼 미래로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더 나가더라도 1안, 2안, 3안을 다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 무슨 동네 시장에 물건을 고르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배제가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꼭 금액이 싸야지만 그 검토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이 도로를 이렇게 안전성, 국민의 안정성, 시민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짓는 이 도로를
싸다는 이유로 준다는 게 타당한 겁니까? 결정하는 것에. 예, 뭐 경제성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검토 내용을 보면은 네. 도로의 기능이나 경제성 또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내용하고 사만이 결정된 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거를 반대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도하고 지금 맞아야 되는데 나온 사만을 결정하게 된 것과 이 검토 내용하고는 내용이 틀리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뜻 우리가 봤을 때 이 지도만 봤을 때만 해도 전영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은 행정사무 조사 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다르게 근거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자료를 필요하시면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행감단인데 세게 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저희가 요것만으로는 이제 아까도 이제 김선미 의원님이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 우리가 지금 받은 거에 의하면 처음에 이제 시작점이 1, 2, 3안이 지금 똑같이 시작을 된다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또 출발점이 아까는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 보기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좀 수고스럽지만 몇 년도에 처음에 이제 처음에 착수 보고할 때의 지도, 그 다음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간 보고 때 하고 그 최종 보고 때 하고 예, 그 같은 마을이잖아요. 이제 구수마을 그 근처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영 의원님. 네, 김선미 의원님. 예, 저 하나만 예. 이 지금 현재 아까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시는 시작부의 삼동면 하고 종점부라고 하는 구수마을 위쪽에 그 두 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2007년에 그러니까 착수 보고할 때의 목적 하나 주십시오. 어디 왜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2007년 그때 당시에 착수 보고하고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최종 보고할 때 회의록 있죠.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 그러면은 참석 회의록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회의했으면 뭔가 있지 않아요? 회의를 언제 했고 뭐 어떤 내용으로 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참석했고 보통은 회의록도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는 거기에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명단이 있습니까? 참석자들. 저희들이 요 홀타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네, 그거 하고 그 뒤에 여기에도 보면 지금 용역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주십시오. 회의록하고 참석자하고 같이 주십시오. 원래 용역 보고에는 회의록이 따로 없습니다. 회의록이 없고 네. 단지 이제 용역을 중간 보고 이렇게 하는 최종 어떤 결과에 대한 업무 보고는 있고 회의록은 따로 없습니다. 네. 참석자 명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하면서 방향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죠? 예, 용역 예. 보고 결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시한 거 말고요. 회의에 들어가서 예.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라든가 그런 것도 없나요?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사의 어떤 네. 지시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네, 그죠. 요약이라도 뭔가가 이제 회의를 했으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편의를 위해서 약간 우회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거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이 2008년도에 용역할 때 당시에는 2007년 용역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처음에 시작점요, 추진 배경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료 부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요청하겠지. 또 요청할 겁니다. 결과 통보 자료 요구. 예, 반갑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로 노선을 개설할 때는 첫째적으로 최단거리, 그죠? 최단거리를 이래 하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이거 노선 하는데 보면은 이 버스 노선 자체가 너무 많이 지금 노선 자체가 지금 변형이 됐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삼동면 자체에서 이게 버스가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저 라인하고 두 번째 화면에서 라인 냈을 때 하나로 재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노선이 하나 통일화됐거든. 그러면 이제 그 노선 자체를 처음에 2안하고 3안을 없앤 경우는 우리 사실적으로 고속도로 위를 지난다 이제 밑으로 지난다 했을 때 그 노선 자체가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전적 민원 차원에서 해결 차원에서 그러면 그 노선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 나는 처음에 저거 노선 처음에 할 적에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1안, 2안, 3안 했을 때 저렇게 해야 할 때 당위성이 옆에서 설명해 놨는 거 하고는 도로 개설에서 기본적 원칙이 어긋나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할지는 노선을 선정할 때 아십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가면 이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억 정도 차이 난다 칩시다. 200억 정도 차이 나면은 그거 교통량의 양에 따라가 200원을 상쇄시키는 거는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또는 10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은 울산 포항 고속도로, 울산 함안 고속도로 지금 그 다음에 울산에서 해운대 가는 고속도로에서 그 다음에 우리 김해 장유로 가는 빠지는 거 고속도로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다 터널입니다, 터널. 그게 뭐냐 그러면은 노선의 최단기와 최적화거든. 근데 저 당시에는 왜 했는지, 근데 그거를 지금 알라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왜 저기 됐는지 의견 제출자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도로 노선할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획일화 노선을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와중에 이란이 처음에 제시하는 이란을 기준점을 해서 조금씩 변형이 갔어요. 조금씩. 그러면 민원이라는 게 보다도 그 어떤 우리 이 주민들이 저렇게 버스 노선을 바꿀 만큼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저기. 사무관님 그렇지 않나요? 예? 두 분 사무관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14년 전에 행태 그건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주민 의견을 그러면 이렇게 봐세요. 지금 우리 이해로를 예를 들면 이해로가 지금 주민 의견이 개진된 거냐, 그죠? 지금 이해로 다 가봤죠? 태화동이 앞에 있는 거 봤죠, 그죠? 주민 의견을 우리가 수용해서 하면은 저래 도로가 누더지가 되거든요,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거는 뭐냐 그러면은 누더지가 아니고 의외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가 넣었다 그러는데 저 도로 유선형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것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전문가나 참조인을 의견을 해주면 그 의견 제시된 부분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요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 2006년 5월 22일 날 삼동발전협의회에서 건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건설 도로가로 제출이 되었는데요. 그때 도로과에서 그 건의서 제출에 따라서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이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아까 저기 우리 어딥니까 김준홍 사무관님 해서 도로 개설해서 일반적인 절차 부분을 쭉쭉했는데 나도 그 절차 해가지고 그보다 더한 것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형태를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래서 1안, 2안, 3안이가 되는 것은 지금 뭐냐면 계략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자료가 나가야 돼. 저 보십시오. 터널 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대가지고 공사비가 400억인데 뭐 한데 좀 더 들어갔다. 얼마 100억 정도 더 하고 해서 지금 이거로 치게 되면 있습니까? 경제적인 원칙에 해가지고 이 노선이 결정됐다 이 말이거든. 이거를 하는 경우는.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은 민원을 하기 위해서 도로 유선이 요래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와 거기에 했을 때 그 하나 물어봅시다. 전문가 조언을 이거 받았을 건데 그죠? 올발련해서 요거를 해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인 자기들이 요거를 용역하면서 전문가가 조언을 받은 참고된 그 자료 그리고 의견서를 있으면은 나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저기 됩니까? 그리고 저 14년 정도 15년인데 그 창고에 가시면은 이거 다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그 책상 앞에 책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다 뒤져봤는데 그거 말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래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원칙을 보입시다. 자, 도로 개설, 최적화, 가장 단순히, 직선화. 자, 우리가 도로 개설의 기본이 무엇이다. 이게 아까 지금 뭐 교통량은 그거는 다 접어두고 최단 거리, 예, 최단 거리. 그 다음에 한 군데 도로를 모을 수 있는 최적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그러면은 최적화라는 안에 뭐가 되냐면요. 고속도로 뛰어넘고 밑으로 가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돈이 얼마 더겠노. 뭐 고가도로 터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처음에 했을 때 요걸 중심해서 여기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개별적으로 따로 아니 검토가 다 안 끝나서 검토 나면은 내가 저 창고에 있는 거 갖고 오라 할 생각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이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도 이야기 좀 나누면서. 지금 아까 김선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뭐 시점과 종점이 결정이 됐느냐 이 말씀에 사실 크게는 결정은 안 됐지만 구체적인 그 포인트는 결정은 안 됐지만은 이 사업이 우리 도시계획과든 건설도로과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하늘공원 유치로 인해서 삼동면 주민의 건의로 인해서 이 사업에 이제 모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 7호선 윤리부터 해서 이게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지금 잔여 구간인데 이 삼동면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을 때 도로 개설 사업이 마지막이 수건 사업입니다. 아니 이거 사면 이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도로의 설치 목적이 개설의 목적이 삼동면 주민들이 그 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할 거다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 삼동 외에 제3자가 삼동면으로 진입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공원처럼 원활하게 잘해서 그 도로 유동성을 발휘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도로가 직선화가 돼야 되는 거지 원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 있으니까 도로 개설의 행정 절차법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곤란한 거라요. 그럼 내가 그 부분에서는 내가 오늘 의견 터지지만은 맹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하게 되면 맹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료에 설명할 때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개설의 3대 원칙 그 부분하고 그 사무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도로의 실질적인 개설 목적
그 도로는 삼동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체는 아니다. 삼동면으로 지정하는 제3자가 하늘공원을 해야 돼 원활하고 안전하게 신속 정확하게 도로 효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첫째 뭐냐면 도로 직선화. 그리고 그런 단순 조건에 갔으면은 도로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서 9개의 노선이 각각 대안별로 해서 그에 대안해서 어떤 제시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 그럼 퍼펙트한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나 아마추어 전문가도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그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견을 게재했을까? 난 그게 궁금하지. 그랬을 때 이게 그래야 이게 해서 이래 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이거 지금 도로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4차선 30m 도로가 아니냐? 4차로 20m고요. 20m 도로예요? 그러니까 김성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동면 주민들이 원했지만은 그 도로가 사실상은 국도 7호선, 그러니까 뭐 울산 국가산단이라든지 울주 군청이라든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또 KTX 울산역 주변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이용의 어떤 목적 자체는 서울산 쪽뿐만 아니라 우리 남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한 동맥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여.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도로 비슷한 상황이 어떠냐면은 범서에서 두동으로 가는 거 딱 했을 때 그럼 구동으로 갔을 때 지금 국도선에 있는 부분들을 벽면을 절토해 가지고 그럼 확장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선도로에서 터널 가가지고 바로 두동을 통해서 인보해 가지고 저쪽으로 바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범서의 그 계곡 따라 몇 개의 사람들이 있고 그 의견들을 개진해 가지고 도로 방향이 8, 9개 바뀌었다. 있을 수 없는 거지. 똑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삼동면은 자체가. 그래서 제가 무슨 자료를 나중에 요구할 거는 그때 가서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나는 여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조금 의아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일소 변경이 된 것은 실질적인 팩트를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 한번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1차적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답하실 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절차상에 했을 때 이것이 뭐지 이렇게 퍼펙트하게 인지해가지고 듣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왜?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했습니까? 그 듣고 싶은 부분들을 탁탁 끊어서 대답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네, 방금 대답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그 처음에 맨 그 2007년에 이거를 이제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아까 그 마지막 노선 그죠? 이 마지막 노선 구간으로 연결하는 건데 최종 그죠? 맞습니까? 이 도로에서 삼동에서 KTX 역세까지 구간까지 연결하는 마지막 노선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그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하게 된 그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삼동면에 사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KTX에 잘 그쪽 통로를 잘 연결도를 잘 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그게 1차적 목적이죠. 뭐 꼭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삼동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금 이제 고립됐던 지역이라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국도 7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또 위에는 이제 24호 국도가 있는데 그 가로망이 동서쪽 가로망이 이제 안 돼 있다가 윤리부터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2009년부터 20년까지 차곡차곡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4차로 20m로 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 연결돼야 될 부분이 그 사업령 자체가 삼동면에서 KTX 역간이라는 그 개조 사업이라는 게 네이밍을 가지고 그 마지막 잔여 구간이 3.3km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겨울에 이용 주체가 삼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울주 군청도 이제 국도 7호선으로 이전이 됐고 또 뭐 농산물 도매시장도 이제 앞으로 이전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울산 국가산단이라든지
또 KT 역세권 주변 개발이 지금 뭐 특화 산단이라든지 뭐 R&D 비즈니스 밸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서축 이동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맨 마지막 노선인 삼동면에서 계시는 분들을 KTX 울산역까지 가능하면 편하게 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넓혀주는 것인데,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쪽 도로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착수보고에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이 거리가 조금 길어서 그렇지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점이 많은데 왜 그걸 버리고 다시 구수마을로 가는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삼동면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께서 지금 사촌마을 시가지를 가지 말고 면사무소를 우회 통과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 면사무소를 우회 통과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죠? 주민들께서 그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예, 그 건의한 적합하게 관계되는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이 지금 PPT 자료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요? 예. 어디 있습니까? 6페이지 주민 의견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소재지를 우회 통과하는 최단 구간 노선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네, 6페이지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당시 2007년 11월 22일 날 예. 삼동 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네. 주민의 주민 의견이 의견으로 왔다라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류는 저희들이 보니까 서류는 없고요. 그때 주민들께서 그럼 그걸 어떻게 믿죠? 주민 의견이라는 걸? 주민 누구 구체적으로? 아니면 주민 어떤 분들이? 저희들이 그 자료에 네. 그 주민들께서 건의했던 그 내용을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제출이 돼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주십시오.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서명이든 뭐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 올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이 홀딱 서류에 보니까 주민 예. 주민 의견을 반영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문자든 또는 편지든 또는 서류든 그런 거 없이 구두로 듣고 바로 반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명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누구 오면은 누구의 몇 명 몇 시까지 했는데 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거 우리가 민원하게 되면은 민원 접수 대상이 있잖아요. 이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보고는 돼가 있습니다. 이제 2007년 11월 22일 날 오후 2시에 삼동 면사무소에서 장사분과위원장 등 주민 22명, 울주군 도시가 직원 등 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 주민 의견에 대한 내용이 결과 보고가 돼가 있고 그 자료를 제출이 돼가 있습니다. 앞에 준 자료에 이제 거기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 11월 22일 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 결과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체크해 보십니다. 체크해 보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다시 이게 축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관리계획 이게 한신 엔지니어링에 의뢰한 용역이 있고, 그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있죠. 그리고 울산 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도시행정연구원에서 또 용역을 했어요, 타당 조사 연구. 이거 3번을 거쳐야 되는 게 원래 규정상 이렇게 3번을 거쳐야 됩니까? 타당성 용역은 타당성 용역대로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또 별도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이걸 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했죠? 일단 그 도시계획으로 이제 도로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저희 이제 실행 부서에서는 그 이제 관련 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 이제 대규모 어차피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구상을 하고 이제 그 사업비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고 국가 재정 지원이 약 300억 이상 투입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예비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로는 또 타당성 조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고 또 그 지방재정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고 그다음 또 그 위에 또 타당성 평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차가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구두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네네 제일 간단하게는 한 도면 위에 그 우리가 이제 용역 착수 보고했던 그 도면 사이즈 그 똑같은 축척과 똑같은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거기다가 중간 보고 최종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만으로 결정이 지금 한신 엔지니어링에서 용역 보고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뭐로 결정이 됐죠? 최종 보고 시에 그 4만으로 그렇게 행정 그런데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검토했을 때는 2안으로 가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중간 보고 때는 2안으로 되었는데 예. 관련 부서 협의 등 결과를 거쳐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최종 보고 시에는 대안 4만으로 최종 보고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종 보고 하기 전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셨죠? 아니면 하고 나서 하셨나요? 주민 의견 중간 보고 전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있었고 또 최종 보고 시에 그 안을 확정을 지어 놓고도 도시관리계획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관련 부서 협의를 또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아니고 이제 주민 보고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그 업사무소 쪽을 지나는 거 가까이 지나는 거는 또 뭐 소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싫다라고 했던 그 의견이 중간 보고 때 들어간 거죠. 중간 보고 전 단계의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예, 하셨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제 중간 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고 그죠? 그거는 반영 안 되고 중간 보고가 들어갔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 최종 보고에 4만원 결정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울산연구원에서 타당성 영역을 합니다, 그죠? 타당성 영역 했죠. 거기 보면 도면 그림이 좀 이상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게 같은 축척에 다 맞춰서 그릴 수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이 자기들이 임의로 꺼가지고 그 용역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 베이스는 한신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최종 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냐하면 울산연구원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울산연구원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울산연구원은 행정적으로 절차나 이런 걸 따져서 관련법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근데 위원장님 그 도시계획이라는 게 일단 평면적 개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행부서는 실제 공사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선된 것이 그대로 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이게 뭐 조그만 뭐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제 큰 사업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하다가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노선이 많이 바뀌고 아니 그러니까 바뀌는 건 이해하는데 그 바뀌는 것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바뀌는 거지 그게 임의로 편리대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최종 이제 실제 실시계획 인가를 내기 직전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최종하게 됩니다. 그걸 변경 결정을 하고 실제 이제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절차하고 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다르거든요, 핀트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기술적으로 토목공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3안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절차가 울산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울산연구원에서 용역한 그
대안 노선은 다른 노선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안을 갖다가 그 구상을 한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안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예. 1안, 2안, 3안에 대해서 한 건지 아니면 최종 결정된 3안을 가지고 다시 노선을 그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종 보고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최종 보고 3안이 이제 채택이 돼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고시가 났습니다. 그 고시 난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사서 연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종안이 결정됐으면 그래서 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죠? 네네. 그럼 그에 따르는 다른 거를 영향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려고 울산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울산연구원은 그런 기반 베이스 위에서 자기들이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 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울산연구원 다시 보내든지 해서 맞춰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축적을 확인해서 그랬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1안, 2안, 3안을 이렇게 갖는 건지에 대한 근거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현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 한국도시행정연구원도 비슷한 겁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섞어 넣어서 자꾸 필요할 때마다 이거 꺼내서 이야기하고 저거 꺼내서 이야기하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도시행정연구원에서 타당수 조사 영역을 했을 때는 이거는 노선하고 상관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걸 가지고 했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된 거기서 다 기반을 하는 거지 다른 걸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만약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그 도면도 같이 한 자리에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하십시오. 이게는 있으십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안 되는 이유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연구원이든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안부 산하에 이제 그 지방 투자 사업에 대한 그 투명성과 어떤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으로 정해진 기관인데 거기서도 이제 분석할 때 이미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걸 기반으로 해서 선행한 그러한 용역들 아까 말씀드린 울산연구원이라든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시한 안이 아까 리맥에서 제시한 그 안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모든 기초는 도시계획 도시계획 결정난 그 도로를 기반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우리가 울산시에서 결정한 최종 고시된 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자기들이 뭐 새로 바꾸고 이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고 그게 도시계획은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대로 되면 좋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울산연구원이나 그 도시행정연구원에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줬으면 그런 타당 근거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절차가 있을 거고 그거를 같은 도면에 표시해서 원래는 이렇게 구배를 줬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니까 좀 완만하게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근거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은. 예, 알겠습니다. 기 보고 자료 다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정리할 부분이 좀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거 핵심이 뭔지 알죠? 왜 도로가 이게 핵심 오늘 우리가 그 행정사무조사 핵심은 왜 굽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왜 굽은 거에 대해서 타당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걸 조사하자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김선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답변하실 때 약간 다른 선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지금 다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삼동면
예, 삼동면 사무소를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요청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물었던 거는 그 시작점에서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구워가는 그쪽 도를 물은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그 착수 보고할 당시에 착수 보고에 1안, 2안, 4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안, 2안, 4만에 대해서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삼남면에서 KTX역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기존 도로를 좀 더 많이 확보한다거나 도로폭을 넓힌다거나 하면 되는데 그게 4만이고 경로는 조금 멀어도 예산도 가장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왜 그 구간을 포기하고 굳이 그 구수마을이라는 곳을 가서 그쪽에서 가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우리 그 이옥구 사무관님께서 구수마을 쪽으로 가는 것을 주민들이 원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서 면사무소를 했는데 그쪽이 면사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구수마을 쪽 방향으로 노선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느냐, 1안을 왜 채택했느냐라고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준비되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주민 1안은 채택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 그 2안으로 중간 보고 때는 2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2안으로 4만 그 최종 보고 시에는 4만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간 보고 착수 보고 때는 안을 제시했고 안만 제시를 했고 그럼 중간 보고 때는 2안을 추천을 했고 최종 보고 잠깐만요. 중간 보고의 2안이라는 것이 착수 보고의 2안이랑 같은 겁니까? 노선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수 보고의 1안에 가까운 것이 중간 보고의 2안입니다. 그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왜 1안에 가장 가까운 걸 선택했느냐? 왜 1안 쪽으로 선택했느냐? 이제 여기 이제 보고 자료에 있듯이 이제 네. 그 안별 검토 내용의 장단점, 도로 재원 뭐 여러 가지를 검토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따라서 아마 그 당시에 용역사에서 중간 보고 할 때 추천안을 2안으로 아마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 보고의 2안을 얘기하는 거고 네. 저는 착수 보고에서 착수 보고에는 이제 그 용역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용역사에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장단점만 분석을 네, 예. 했고요. 그런데 추천을 하지는 네, 않은 예. 것 같습니다. 중간 보고에 왔던 그 종점 부분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 말고요. 역세권 종점부. 네, 예, 역세권 예. 부분이. 그런데 보면 그게 착수 보고의 1안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예, 종점부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시작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종점 부분에 대해서 종점 부분이 처음에 착수 보고할 때 1안, 2안, 3안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렇죠. 물론 2안하고 3안은 비슷한데 1안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근데 왜 1안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물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까 주민 설명에 뭐 주민이 요청했다라고 그 말씀하셨죠. 위치는 이제 그죠? 그 시점부에 대한 이야기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제 종점부의 말씀인데. 네, 그렇죠. 예. 종점부에서 왜 구수마을 쪽으로 가느냐, 그게 사실은 우회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물었던 건데, 그리고 아까 주민 서명에 대해서도 그 자료 요구한 것도 주시고, 혹시나 여기에 네, 대한 그 답변, 자료가 주민 설명회 거는 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주민 의견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걸 우리는 주민 의견이라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한 줄 예. 말하는 거를 그럼 여기에 6쪽에 보면 면사무소 소재지를 우회 통과하는 네. 예, 최단 구간 노선을 건의했다 주민들이 예, 예. 이런 것을 주민 의견이라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이거 제출할 때 여기다 적어놓으면 됩니까? 제가 아무 때나 의견을 주민들 서명도 없이 그 당시에 2007년도 11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별도 주민들 일일이 그 건의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 건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과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 말고 그 KTX 주변 그 역세권 개발 관계되는 걸로 주민 설명회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니까 쌍수마을 관계되는 걸로 얘기할 때 특정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거 자료를 남기셔야죠. 왜냐하면 특정 그 이권이라든가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이 어떤 성향으로 했는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건의했다라는 것은 그럼 근거 자료를 남겨주셔야 되는데 지금 근거 자료 제시해달라니까 여기 보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 아니 이제 그 자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과 주민 설명의 결과 보고 그 자료가 기 제출이 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요. 예, 기 제출이 돼가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어디 있어요? 의회에 자료가 제출이 돼가 있습니다. 그 PPT는 요약을 한 거고요. 아, 네, 예. 예. 책자에 예, 다시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요 부분만 한번 주십시오. 예, 그 제출이 돼가 있습니다. 제본이 의회에서 제본으로 다 돼가 있습니다. 네, 요 부분만 다시 주십시오. 예. 이 부분만 여기 이 책 중에서 찾아라는 얘기, 제보 찾아라는 얘기 같은데 다시 찾아주십시오. 예, 요 부분만 제출해 별도 주십시오. 자료를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구수마을 쪽으로 이러한 선택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 이유도 근거 자료가 있으면 조금 주십시오. 착수 보고할 때 왜 KTX로 삼동면에서 KTX 쪽으로 바로 가는 노선들을 선택하지 않고 터널이라든가 또는 고가도로까지 설치해서 구수마을 쪽으로 가는 노선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혹시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예,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 왜 없는지. 그러니까 물론 그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뭐 기록할 부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후임자시니까 전임자들을 하신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하셔서 자료가 없으면 없다. 그렇게 기재를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게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 의견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2007년 12월에 사전 협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의견서에 여기에 보면 농업 보호구역이 대부분인데 산지 사이에 위치한 산재된 농지, 농업 기반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보존 자체가 적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적다라는 말은 역으로 해석해 보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농축산과에서 관련 부서 협의 때 아마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이거 의견을 주나요?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인데 이거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예. 관련 부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협의를 하니 아마 농축산과에서 아마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도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인근의 산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울산시에서 이런 의견을 내줬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견은 농수산과에서 줬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아니면 의견을 이걸 받아주실 겁니까? 이거 의견 받아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아니면 저희가 따로 요구를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행정 절차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 열람 공고,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됩니다. 이제 관련 부서 협의 때 아마 방금 농축산과에서 농지 전용 협의 부분을 아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도로 개설을 할 때 농지가 있다 보니까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라. 나중에 도로 개설 시에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해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관련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도로 개설할 시점에 네. 농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농지 전용 협의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그 도로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 노선은 확정이 됐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죠?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되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게 실시 설계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을 하고 예. 예, 이제 기본 계획은 지금 거의 완료 다 되지 않았습니까? 4월달에 완료입니다. 예. 예, 4월달에 완료하고 이제 거기 되면은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터널 구간하고 교량. 그 교량 구간이 확정이 되죠. 예, 맞습니다. 거의 윤곽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면 지금 2월 달이면 최종 보고를 거의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아직 그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되면은 아직 실시 안 됐다고요? 예, 거기에 지금 예, 아직까지 그 용역 착수 예산이 없어서 아, 그 용역이 지금 밀린 거네요. 그죠? 예, 예, 아직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은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 예,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시 설계 용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그 도로 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비용 부분을 추산을 하고 공법이 내는 걸 결정하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터널 구간이 갈지 교량 구간을 갈지는 결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노선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터널이 연장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 연장은 뭐 예. 그 연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터널이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예, 구간까지는 맞습니다. 예. 기본은 이렇게 잡혀 있다는 예, 이야기. 기본 틀은 지금 거기 다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본 틀을 제출해 주시고 예, 예. 한 개로 표시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자꾸 다른 그림을 주지 마시고요. 예. 한 그림이 아까 저게 착수 보고할 때 3개 1안 2안 3안 착수 보고도 그냥 자기들 쭉쭉 꺼서 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조사를 해서 1안 2안 3안을 잡았을 때 엔지니어링 쪽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2안으로 했는지에 대한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은 한 장에 들어오되 설명서는 별첨으로 계속 이어달라는 거죠. 1안은 왜 잡았고 2안은 왜 잡았고 3안은 왜 잡았고 중간 보고할 때 1안, 2안, 3안은 왜 이렇게 변경이 됐고 하면 그 근거와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어주시고 최종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서 울산연구원에서 타당성 영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무슨 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예,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거는 한 장이 기재가 되는 게 좋고요. 같이 색깔만 달리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간이 확정되어 있는 거는 도로하고 터널 구간을 표기를 해서 한 장으로 별도로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예. 예, 또 의원님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그냥 간단하고 짧고 그런 건데 이 책을 누가 만든 거죠? 우리가 요청해서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청했는데 이게 어디서 만든 겁니까?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자료 저희들이 제보낸 겁니까? 이 제본 다시 해주십시오. 아니 그 칼라면을 달라고 저희가 또 별도로 그때 아니, 칼라가 문제가 아니고 순서가 안 맞아. 뭐가 안 맞다고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우선 그 자료 주시는 대로 보고 부총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놓쳐버렸는데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잠깐만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이제 그 언론에 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양이원영 의원이 요청을 하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인데 김기현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요 부분에 관련된 도로 선정 관련된 도로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출처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그 자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진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이 안 됐다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울산시에서 생성된 자료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울산시에서 생성됐다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몇 년 몇월 며칠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퇴임 이후에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 자료가 공식적인 내부 자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네. 예. 추가로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KTX 울산역 역세권 연결도로 사회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